안녕하십니까? 척추 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입니다. 오늘은 식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의보감 또는 한의학책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약이다. 이걸 이제 식약동원 또는 약식동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보면 이제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영어도 있는 걸 보면은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은 동서양이나 또는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너무 단백질 섭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요. 몸은 아주 좋고 막 하신데 그런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이제 콩팥이 망가져 있는 젊은 분들도 보게 되고요. 이게 또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좀 숭배하는 세상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골다공증 또 무월경이신 그런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식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과 교과서에서는 모든 만성병 치료하는 제1번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조절하라.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항상 1번으로 나오거든요. 생활 습관을 조절하라는 건데 이제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이랑 야채, 채소 섭취하고 체중 조절, 뭐 운동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해 주고 이런 좋은 것들은 이제 추가를 해 주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흡연이나 뭐 술, 그다음에 정크푸드, 또 과도한 이제 지나친 카페인이라든지 과당류 이런 나쁜 것들은 제거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질병 치료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 이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달, 또 1 년, 또 10 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게 시작한 좋은 습관으로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게 아주 멀고 동떨어진 이거는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자신에게 또 잘 맞고 또 잘 소화를 시키고 또 잘 흡수시켜서 이제 배출도 편안한 소위 속이 이제 편한 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육고기 단백질이 있고 어류 단백질이 있고 또 콩 같은 이런 채소 단백질이 있고요. 또 탄수화물도 이게 분류가 돼요. 곡류나 또 밀가루 아니면은 이런 왜 좀 뿌리 채소류 이런 탄수화물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속이 편안한지 지방도 이제 식물성 기름이 있고 동물성 지방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일도 좀 분류가 좀 돼요. 얼추 베리류, 포도류 이런 거랑 또 딱딱한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류 이런 것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식사 노트를 좀 써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또 기운도 나고 활력도 생기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좀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뭐 복통 또 뭐 방귀, 설사, 변 속 두통이나 속쓰림 같은 게 유발이 되는지 그래서 편안한 방법으로 그냥 몇 끼 식사 끝나면 바로바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내가 두통이 있거나 뭔가 좀 안 좋을 때 '아 전에 뭘 먹었었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뭐랄까 좀 피드백을 좀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체중을 뭐 빼고 이런 거보다는 음식과 내 몸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일종의 음식 알레르기 현상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차이를 모르고 그냥 입에 좋으면 막 먹는 습관이 수십 년 지나가게 되면은 장의 그 상피세포가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이게 그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먹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대장벽이 면역력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그 성기게 막 되고 이렇게 막 줄어들고 손상이 돼 버리면은 이런 이제 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혈관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뭔가 딱히 뭐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닌데 그 이상한 증상들 뭐 헛배가 찬다, 뭐 관절통, 뭐 피부 머리가 멍하고 뭐 피로감이 있고 이런 것들 가면은 사실은 검사해 보면은 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설명이 힘든 이런 갖가지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이라든지 또 뭐 한의원에서 요즘 뭐 이렇게 팔체질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몸에 맞고 뭔가 좀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고 몸에 좀 좋은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살을 찌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살 빼는 쪽으로만 미디어들이 편향이 되어 있고요. 또 탄수화물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병에 따라서 어떤 병, 뭐 예를 들어 뭐 지방간, 당뇨, 비만 이런 거는 탄수화물 섭취를 더 제한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경우는 맞는데, 예를 들어 뭐 담석증, 담낭염 이런 병은 지방 섭취를 오히려 더 제한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병, 예를 들어서 만성 그 콩팥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는 것들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헛수고뿐만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거나 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수인데요. 이게 이제 술이 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돼요. 고지혈증, 고혈당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게 체중을 최소는 5에서 7%는 줄여야지 간의 지방 축적과 염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간이 자꾸 이게 안 좋은 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 되면 이 염증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뭔가 자꾸 섬유화가 되거든요. 그 섬유화라는 게 바로 간경화예요. 간경화가 심해지면은 그게 이제 간암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주, 술이 원인이신 경우는 반드시 금주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루 500kg, 500kcal 정도를 좀 꾸준히 줄여서 섭취를 해야지 이론상으로는 이제 체중이 좀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 공기 정도는 덜어내거나 밥그릇 자체를 쪼끔 작은 걸로 바꾸는 것도 뭔가 쪼끔 좀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겠지요. 외식할 때는 좀 덜어서 먹도록 하시고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은 이게 담석증이라든지 또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피 검사가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일 주일에 1kg 이하의 체중 감량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이제 저체중,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체중을 오히려 키워야 되거든요. 그 식사만으로 체중 유지가 이제 힘든 경우들이 많죠.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고 하시면은 이게 세 끼 식사가 어렵거나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간식을 통해서 이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뭐 미숫가루나 선식 아니면 단백질 가루 같은 것들, 헬스하는 분들이 드시는 그런 대두 단백질 가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타서 중간중간 뭐 좀 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떠먹는 요구르트, 이게 이제 뼈에도 좋다고 했지요. 요런 것들에다가 견과류나 생과일 또는 말린 과일 같은 것들 좀 이게 좀 추가해서 드신다든지, 중요한 게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드시는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셔서 한 분은 이제 싱겁게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상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은 이게 또 맛이 또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식초, 뭐 고춧가루, 참기름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뭐랄까 김치나 젓갈류의 이런 짠 맛보다는 뭐랄까 좀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를 나트륨을 1 내지 뭐 2.3 그램, 이게 와닿지는 잘 않죠. 소금으로는 5-6 그램 이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 한국인이 뭐 이 정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남들보다 짜게 드셨던 분들은요, 그냥 아무튼 지금 자기가 먹는 거의 반은 싱겁게 이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만성 당뇨성 때문이나 또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체내에 그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피로감이나 구토, 구역, 가려움증, 졸음 등 이런 요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콩팥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몇 끼 조금씩 예를 들면은 뭐 짝꿍 1 개, 뭐 계란 1 개, 고기라면은요. 두부는 뭐 좀 한 1/5 먹으면 작긴 하죠. 생선도 작은 1 토막 요런 정도를 좀 꾸준하게 그냥 끼니마다 쪼끔씩 드시는 게 좋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찌개나 탕류는 좀 금하는 게 낫습니다. 뭐 '나는 국이 없으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뭐 숭늉이나 이런 걸로 좀 대체하시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담낭염이나 이제 담석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이게 불규칙하게 이러시게 끼니를 거르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 되면 이제 담낭이나 이런 게 너무 또 막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담석증 위험이 증가를 하니깐요. 또 이게 또 이제 비만 정도가 또 심할수록 담석증 발생률이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너무 막 굶어서 빼거나 체중을 너무 급하게 빼면은요, 그게 오히려 또 담석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 자체는 조금 서서히 한 주일에 뭐 1 킬로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그 한도 안에서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섬유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담즙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담즙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이지요. 하고 이런 나쁜 지방은 섭취를 줄이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병들이요. 당뇨, 고혈압, 또 이제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이시고, 왜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은 콩팥도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술, 담배 보통 또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하신 분들도 많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척추병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병만 고치는 거는 사실은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인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 먹고 나면은 이렇게 나른하고 졸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속칭 MSG라고도 하죠.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두통, 또 메스꺼움, 뭐 저림, 또 심장 박동 증가, 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해성 논란도 이제는 뭐 별로 없을 정도로 점점 대중화되어서 뭐 과다 섭취만 하지 않으면은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가고 있지만은요. 세상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갖가지 화학, 첨가물이나 보존제, 유화제 등 소량이라고 괜찮다고 하는 그 인공 화합물들이 우리의 대장 그 면역력이랑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조금씩 조금씩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 들어가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드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척추 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